자, 일단 돈이 없으신 분, 1주택자, 미혼, 신혼부부, 가점 인정금액이 높다 낮다, 그 다음에 수도권을 안 산다까지 한번 나열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사전 청약 실점편으로서 이제 사전 청약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죠. 각각의 종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전 청약의 도입으로 인해서 8호 이하도 추첨제가 있다. 그리고 1주택자도 사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이게 정말 고무적인 얘기죠. 자, 그리고 과거의 사전 청약 실패 사례를 통해서 과연 안전한 사전 청약, 좀 더 확률 높은 사전 청약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금이 없으신 분, 1주택자, 미혼, 신혼부부, 수도권에 안 사시는 분들도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 자, 그리고 공공과 민간에 각각 당첨이 됐다면 그 후에 당첨 후 전략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전 청약은 뭘까요? 본 청약 2-3년가량 앞당겨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걸 이제 사전 청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본 청약까지 2-3년가량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사전 청약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건데요. 비포랑 애프터, 옛날 홈페이지랑 지금 홈페이지랑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사전 청약제는 본 청약 1-2년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즘 홈페이지에는 그런 기간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주택 실수요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요번에 이제 25일날 발표한 거는 2-3년가량 앞당겨, 기존에는 1-2년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최근에 말로는 2-3년가량 앞당겨로 1년 정도 지연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자, 그래서 사전 청약의 종류를 보자면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의 공공 사전 청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요. 크게 나누자면 요 두 개는 공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민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존의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에 공공 사전 청약을 했다면, 자, 요거는 이제 3기 신도시, 우리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공공 사전 청약이고요. 여기를 보더라도 동작구 수방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사전 청약을 뽑는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 없죠. 그리고 이 동작구 수방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신혼 희망타운으로 당해 100%다. 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공공, 저는 이제 이거를 3080을 뉴 공공이라고 합니다. 뭐가 다르냐? 요거는 공공 택지가 아니라 도심 내 재개발. 자, 예를 들자면 서울 지역의 뭐 공공주도 재개발, 공공 복합 사업 등을 해서 그 재개발 부지의 일부를 사전 청약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3080, 제가 이제 말하는 뉴 공공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반대로 서울 지역만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만 있죠. 그래서 동의서가 3분의 2 이상 충족된 지역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동의율이 낮기 때문에 확률이 좀 더 떨어지고, 자, 요게 좀 더 진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도심 내 재개발, 일단은 서울 지역에 국한돼 있고요. 자, 요 공공 사전 청약은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엔 거의 없고 거의 수도권 지역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공 사전 청약은 납입 인정 금액이 중요하지만, 요 뉴 공공 3080 같은 경우에는 8호 이하에도 추첨제 30%가 있다라는 게 좀 새롭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이 뭐냐? 자, 요거는 이제 공공 택지다 보니까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있겠죠. 보상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에 따라서 사전 청약에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되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보고요. 그에 반해서 3080 뉴 공공 같은 경우는 도심 내 재개발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분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 이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보상이 잘 된다면 이분들을 이주시키고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또 지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080 뉴 공공 같은 경우는 풀어야 될 숙제가 몇 가지 더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택지 민간 사전 청약은 뭐냐? 공공택지, 그리고 여기도 공공택지죠. 하지만 요거는 공공이 하겠다, 요거는 민간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민간 분양과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3080 뉴 공공이었는데 요거 뺀 나머지가 민간이다라는 얘기죠. 뭐 화성, 동탄, 평택, 고덕 해가지고 2기 신도시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인천, 계양 등 해가지고 이제 3기 신도시도 있다.
가점제 추첨제가 있고 추첨제는 투기가해지고 8호 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0%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추첨제가 있다는 얘기는 1주택자도 처분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큰 차이점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공공은 당첨이 된다면 청약 통장을 안 쓴 걸로 간주를 하고요. 자, 민간은 청약 통장을 쓴 걸로 간주를 합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통장을 안 썼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단지 사전 청약만 제한이 있고요. 다른 단지 본 청약, 다른 단지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다. 여러 번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통장을 썼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타 단지 청약은 참여를 제한한다. 그래도 내가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사전 청약 지위를 포기를 하고 타 단지 청약을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과 민간의 다른 점은 뭐냐? 8사 비중이 민간이 압도적으로 높다. 8사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추첨제가 있다. 1주택자 처분 조건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3기 신도시 공공사전청약,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뉴공공 3080이요. 그 다음에 공공택지 민간사전청약으로 나누자면, 자, 일단 공급 지역으로 보자면, 자, 공공이랑 민간 같은 경우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물량이 있다. 그리고 뉴공공 3080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 지역에 물량이 많다. 자, 그래서 일단 서울 지역에 뉴공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청약은 당해 100% 2년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지 자격 요건이 있는데, 자, 요거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공급 비율에 있어서 공공 같은 경우는 특공이 높았지만, 자, 이번에 뉴공공 3080 같은 경우는 특공 50%, 일반 50%고요. 자, 요 일반 50%를 또 어떻게 나누냐? 순차제 70%, 추첨제 70%로 나눈다. 8호 이하에서도 추첨제가 있다. 하지만 공공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공공택지 민간은 58대 42의 비율이고, 여기는 8호 초과에 대해서 추첨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1주택자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당첨이 된다면 청약 통장은 여전히 공공 같은 경우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단지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단지 사전 청약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사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전 청약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타단지 청약을 넣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소득자산 특별공급의 요건은 사전 청약 시에는 보지만 후에는 안 본다. 하지만 무주택 거주 요건은 사전 청약 때도 보고요. 본 청약 때도 보기 때문에 본 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거주 요건도 사전 청약 시 거주 유무 보고요. 본 청약 시에도 거주 기간과 요건을 보기 때문에 한번 당첨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본 청약 때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좋은 점이 뭐냐? 당장에 계약금은 필요 없다. 계약금이 필요한 시기는 본 청약 때이다. 그리고 본 청약 때 분양 계약을 체결 시에는 재당첨 제한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사전 청약은 제대로 진행될까? 자, 사전 청약은 그 전에도 있었었죠. 언제 했었냐? 2009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사전 청약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1차 사전 예약을 통해서는 본 청약 시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2차와 3차는 모집 당시 계획보다 3에서 5년 정도 늦게 청약이 진행됐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8년을 기다려서 본 청약을 했다는 얘기, 지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패로 끝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토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LH의 자금난과 원주민과의 보상 문제. 여기도 이제 보상 문제가 걸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자면 공공 같은 경우는 보상과 함께 사전 청약이 진행된 데에 비해서 민간 같은 경우는 요 보상 등이 다 끝낸 상태에서 LH에서 민간으로 넘기기 때문에 보상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이 좀 더 스피디하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민간 사전 청약도 또 지연되는 거 아닐까요? 자, 매각 예정 택지에 조건을 걸겠다. LH에서 민간으로 넘기는데 6개월 이내에 사전 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땅을 민간한테 팔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부지를 산다면 6개월 내에 사전 청약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니까요. 자, 만약에 사전 청약을 잘 무사히 마쳤다. 그러면 이제 질질질 끌까요? 그러기엔 건설사의 금융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 싶어서 실질적으로 사전 청약만 무사히 된다면 공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패로 끝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주택 정책을 조기 종료했다는 겁니다. 정책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조기 종료가 됐더라. 자, 요거를 토대로
안전한 사전 청약이란 초기 사전 청약을 누려라. 왜냐? 1차 사전 예약은 본 청약 시기를 마쳤고 2, 3차는 지연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또 정권이 바뀔 때 사전 청약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파란색에서 만약에 빨간색으로 바뀐다면 사전 청약 안녕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초기 사전 청약을 노리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싶겠죠. 자, 그리고 진행이 많이 된 것을 노려라. 자, 왜냐하면 사전 청약이 기존에 실패했던 이유는 보상이 끝나지 않아서 지연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사전 청약하지만 2기 신도시도 민간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합니다. 자, 이게 좀 더 보상이나 여러 가지 택지 조성에 대해서 진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노려보는 게 괜찮고 공공보다는 민간이 좀 더 낫겠다. 왜냐? 공공은 요때부터 사전 청약이 들어가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보상이 끝난 상황에서 택지 공급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언제나 갈아타기 할 준비를 해라. 자, 이거는 무조건 갈아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양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 청약 입주까지가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갈아탈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자, 이제는 실천편입니다.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될까요? 각각의 조건별로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자, 일단 돈이 없으신 분, 1주택자, 미혼, 신혼부부, 가점 인정금액이 높다 낮다, 그 다음에 수도권을 안 산다까지 한번 나열해봤는데요. 자, 일단 돈이 없어도 무조건 도전을 다 해야 된다. 자, 왜냐면 자, 일단 사전 청약에는 계약금이 없습니다. 본 청약 때 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주택자 처분 조건으로 민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첨제로서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고무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자, 1주택자 추첨제가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죠. 자, 미혼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특공에 넣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특공이 노부모 부양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미혼이기 때문에 민간 같은 경우는 노부모 부양가족을 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그래도 특공을 도전해 볼 수는 있다. 이 정도고요. 자, 그리고 미혼인데 내가 납입 인정 금액이 높다 그러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내가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에 있어서는 쉽지는 않다. 그 대신 추첨제는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신혼 특공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신혼 희망타운도 공공에 있으니까 이것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이렇게 납입 인정이 높다든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공급에는 쉽지는 않지만 공공, 뉴공공에 있어서 추첨제 도전해 볼 수 있겠고요. 공공택지 민간의 8호 초과 추첨제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가점, 난 인정금액이 낮다. 실질적으로 통장을 만든 지가 별로 안 된다. 부양가족 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넣을 수 있는 게 일단은 추첨제 그리고 특공의 자격이 된다면 특공을 한번 넣어봐라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가점 인정금액이 현저히 높다라면 일단 뭐 어느 거다 넣든지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이제 보시면 공공택지 민간 같은 경우는 제가 세모로 표시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현저히 높은데 민간의 사전 청약을 넣게 된다면 만약에 그래서 당첨이 된다면 타 단지 본 청약에는 도전을 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굳이 도전을 하고 싶다면 이 당첨된 거를 포기한 다음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점이나 인정금액이 높은 분들은 내가 당첨될 만한 곳에 그냥 본 청약 넣으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이 안 사시는 분들도 도전할 수 있죠. 왜냐면 본 청약 때까지 한 2, 3년이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거주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기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사, 수도권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면 가능하게 되고요. 자, 하지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 사전 청약이 벌써 시작이 돼서 이게 좀 간당간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모라고 했고요. 자, 나머지는 일단은 2, 3년 정도 본 청약 때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고요. 자, 그리고 통장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다르죠. 청약 저축은 공공에 넣을 수 있고요. 자, 예금 부금 같은 경우는 자, 민간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종합은 아무데나 다 넣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저축을 예금으로 바꿔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자, 납입 인정 금액에 따라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죠.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 그래도 도전해라. 자, 왜냐면 계약은 본청약 때 하고요. 그때까지 2, 3년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열심히 번다면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중형 평수 정도의 자금이 있으신 분들도 대형 평수로 도전을 할 수 있죠. 왜냐면 2, 3년 동안 또 열심히 벌어서 좀 더 여유로워진다면 대형 평수도 가능한 시기가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본청약까지 이 계약금 마련이 쉽지 않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러더라도 청약 통장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내가 1주택자다. 그래도 도전을 하라는데, 자, 제한적으로 도전하겠죠. 공공택지 민간 분양 일반 공급의 8호 초과 추첨제를 도전을 하는데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일반적인 민간 청약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1주택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무주택자였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거를 참고적으로 보자면, 자, 예외적 무주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분을 상속받았다. 자, 증여가 아니라 지분, 통째로 건물을 상속받지 않고 지분을 상속받았다. 그래서 부적격자가 되고 3개월 내에 처분을 한다면 예외적 무주택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직원 임대주택도 무주택이고요. 도시지역이 아닌, 자, 수도권을 제외한 면지역에 있어서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주택 조건이 될 수 있다. 자, 건축물 대장에는 등기돼 있지만 알고 보니 폐가였다. 알고 보니 멸실이 됐다. 자, 그리고 2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1분양권은 예외적 무주택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잘 아시죠?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분들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은 무주택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만 60세 이상의, 자, 엄마도 60세, 아빠도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자,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분만 60세다. 그러면 또 무주택이 아니지요. 자, 그리고 내가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다. 60제곱미터 이하고요. 공동주택 가격 아니면 주택 공시 가격이 6천 이하일 경우, 수도권 지역은 1억 3천일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 무주택으로 보지만 단 민간 일반 공급만 봅니다. 그 말인즉슨 공공은 소형 저가주택이라도 1주택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치지 않고 아파트도 주택으로 치지 않죠. 그리고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무주택으로 만들 수 있거나 주택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여기 클릭해 주시면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본인이 미혼이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전하기 글렀어요. 저는 힘들어요.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일단 공공과 민영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공공 같은 경우 납입 인정 금액이 높으면, 자, 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납입 인정 금액이 낮다 그러면 추첨제를 무조건 넣어야죠. 자, 공공에 추첨제가 있냐? 자, 이번에 생겼죠. 뭐냐? 자, 3080 뉴공공의 일반 50% 중에 그중에 30%는 추첨제다. 민영 같은 경우는 가점이 높을 수 없겠죠. 부양가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도전을 한다. 어디에다가 8호 초과 추첨제에 도전을 할 수 있죠. 자, 요게 이제 생겼으니까요. 자, 그리고 내가 미혼이지만 청약 통장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넣었다. 특공으로는 자,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노부모 부양으로 넣을 수 있겠죠. 자, 나머지는 다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가점 납입 인정 금액이 낮다.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나요? 자,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확률을 한번 높여보죠. 자, 본인이 특공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넣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추첨제라서 기회는 균등하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일반적인 청약과 사전 청약의 뽑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뭐냐? 예비 입주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사전 청약은 예비 입주자는 선정하지 않는다. 부적격으로 인해서 특별공급 잔여 물량이 남았다. 그러면 예비 입주자 예비 순번을 통해서 당첨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입주자 모집 특별공급에 포함이 된다. 한마디로 예비 입주자 예비 순번 요런 거는 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점이 낮으면 민영 같은 경우는 8호 초과 추첨제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라. 공공 같은 경우는 뉴공공 3080의 추첨제를 도전해봐야 되겠죠. 바로 일반 50% 중에 추첨제 30%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납입 기간은 긴데 월 2만 원씩만 계속해서 넣어왔다. 잘 몰라서. 물론 작긴 하지만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를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납입 횟수가 많으면 당첨이 된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용 40초과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누가 더 많이 넣느냐를 통해서 뽑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수도권에 안 산다.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 이런 분들은 자, 이사를 하고 나서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은데 그럴 땐 그냥 사전 청약 넣으십시오. 자, 그게 왜 가능하냐? 자, 왜냐면 사전 청약은 기존보다 2, 3년가량 앞당겨서 예비 입주자를 뽑기 때문에 사전 청약 당시는 그 지역에 거주만 하면 된다. 하지만 본 청약 때는 거주 요건, 거주 기간이 있다면 그걸 채워야 되니까 자, 일단 당장 이사해서 거주하시라는 거죠. 하지만 이사한다고 해서 자, 100% 당첨이 된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사전 청약 공고일 형제 성남시에 거주하고 본 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 예정이면 가능하다는 거니까 일단은 자, 성남으로 거주 이사 오고 그 다음에 2년에 채우면 된다는 얘기죠.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그냥 거주만 하면 되죠. 뭐 기간이 1년, 2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없으니까 자, 이런 거는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해 지역, 기타 지역도 잘 계산해야 되겠죠. 100% 당해 지역만 뽑는 데도 있고 기타 지역도 뽑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자, 그거는 요거를 보면 됩니다. 대규모 뭐 당해시 100% 요렇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자, 물론 요건 이제 공공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인데 자, 민간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당첨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후 전략을 공공과 민간에 좀 다르게 짜야 되겠죠. 일단 공공 같은 경우는 타 단지 본 청약은 도전할 수 있다 그랬죠. 청약 통장이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공에 당첨이 됐다. 그렇다면 상위 입지 아니면 뭐 고만고만한 같은 조건의 입지들을 계속해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80 공공에 당첨이 됐다. 그래도 이 공공과 똑같이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뉴 00, 3080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에 국한이 돼 있어서 일단 수도권 지역에 청약이 나온다면 기타 지역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확률이 약간 좀 떨어지긴 하겠죠. 자, 내가 민간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타 단지 본 청약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자, 민간에 당첨된 거를 과감하게 포기해야지만에 다른 곳 청약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합격증을 가지고 다른 곳 청약을 넣는 거랑 합격증을 포기하고 다른 곳 청약을 넣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이에 가점이나 납입 인정 금액이 올라서 내가 좀 더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 가 아닌다면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사전 청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본인의 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다른 사전 청약의 소식이 들린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